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12월 20일 주말이고요. 첫 번째, 오늘의 시황과 FOMC 회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드디어 산타 랠리를 가는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과 지루한 장세를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이 하반기 너무 힘든데요. 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짧고 굵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 연준의 FOMC 회의. 두 번째, 제닛 예런 장관의 연설이 있었고요. 세 번째, 내마녀의 날 옵션 만기일이 도래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미크론. 영국 영란은행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이 쳤던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3017포인트로 플러스 0.38%로 마감이 됐고요. 개인이 마이너스 5272억 원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혼자서만 5300억 원을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다 받아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에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점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개인들이 어디로 갔느냐? 개미들이 다 이쪽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왜? 코스피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고 많은 이벤트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일단 대피하고 관망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곧버스에 올라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곧버스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가 1186원으로 좀 올라왔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WTI 70.72포인트로 계속 70대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리, 납, 천연가스 등 여러 가지의 원자재 가격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상승을 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를 했었죠. 6.8%라는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자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점 분명히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테이퍼링 내년 3월 종료를 하겠다라고 암시를 줬습니다. 원래는 2022년에 6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테이퍼링을 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실물 자산의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죠. 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경제 전망 변화에 따라 매입 축소 속도는 조절될 수 있다고 했고요. 기존에 150억 원씩 10번을 매도를 한다고 했었으나 축소 규모를 150억 원으로 정해줬으나 이를 2배 정도 늘려서 총 축소 규모를 300억 달러로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쯤에 당겨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이상은 이제 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여기서의 변수는 이제 오미크론입니다. 영국에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변수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이 영란은행이죠.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12월 16일날 갑작스럽게 올렸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오미크론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으나 3년 4개월 만에 단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파도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 영란은행에서 올렸다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를 0.15%를 상승을 시켰고요. 영란은행은 0.75%가 되겠습니다. 12월 18일 날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설을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매우 강한 자산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을 줬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규제 당국의 모든 조치는 투자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 정책을 주문을 했다. 이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나스닥과 비트코인 시장이 동시에 가는 시장 방향성을 주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물론 나스닥보다 변동성이 대략 3.5배 정도 높습니다. 자, 왜냐면은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이 있어요. 변동성이 다른 시장에 비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제넛 옐런이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좀 강하지 않느냐, 안전자산에서는 좀 거리가 멀다 판단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옐런의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다시 나스닥 시장이 무너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고요. 가장 1세대 가상화폐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김치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어서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가격은 5,850만원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과연 긴 밤에 어떤 조정 장세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6천만원대를 만약에 회복을 하게 되면 내일부터 열리는 이 나스닥도 훈풍이 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이벤트였죠. 미국의 내만 의 날이 12월 세 번째 금요일 날 연방준비위원회 FOMC 회의에서 한 번 더 또 두드러 맞고요. 제닛 옐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 두드러 맞고 나스닥도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코스피에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내만여의 날,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 네 가지가 도래됐다고 해가지고 내만여의 날이라고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 해가지고 분기별로 이 내만여의 날이 들어오는데 요때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좀 금지다. 왜? 변동성이 가장 큰 날이기 때문에 이 2월 18일 날 이것 때문이더라도 이 미국의 나스닥 장이 대략 한 2%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 또한 큰 이벤트 중에 이슈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이더라도 코스피 시장이 많이 빠졌다. 내년 코스피 3,500 간다고 이 CS 건에서 나왔어요. 사실 이 CS, 이 메릴 린치나 외국 기관 투자의 애들은 약간 단타성이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는 그렇게 썩 가진 않습니다. 2022년에 한국 증시 전망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나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3,350에서 3,000 정도로 하향을 했으나 CS증권은 3,500으로 높은 수치를 예상했습니다. 내년 이 코스피 시장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섣불리 판단하시는 거는 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을 여러분들께 살펴드렸고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연설과 FOMC의 회의,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가지 사태로 이번 하반기는 완전 작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줄 알았으나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었고 장기적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장은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이고 수학으로 따지면 응용 문제를 푸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금리는 동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장가의 예상치는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치가 부합이 됐고요. 테이퍼링 규모도 2배 속도로 할 것 같다 예상치 안에 들어왔습니다. 금리 인상을 3회 정도 실시를 해서 미국 금리 시장은 0.25%로 동결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3회 정도 더 올리게 되면 0.25%씩 3번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총 1%까지는 앞당긴다. 언제까지? 테이퍼링이 2배 정도, 한 달에 300억 정도로 축소를 한다고 하면 이게 2022년 3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금리 인상을 3회 정도 실시한다. 2023년 말 정도 되면 1%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3회를 천천히 마무리를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업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여전히 코로나는 너무 무섭다. 오미크론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공포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와서 증시가 계속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자산의 증가를 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반드시 할 것이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월달 앞으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남았는데 악재는 전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악재는 좀 해소가 됐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산타 랠리까지는 노려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